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이거 그리다 말았나요? 좋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렸을 테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 어떻게 그렸냐면 가운데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양옆에 이렇게 혈관을 그려주고 심장을 그려주는데 하트 모양의 구멍이 난 심장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잘 붙어야지 아니면 심장에서 피가 역류하고 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연결된 혈관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연결된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혈관, 얘도 혈관, 얘도 혈관, 얘도 혈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부학상 항상 오른쪽으로 표현하고 여기 항상 왼쪽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이 어떻게 웃는다고요? 어떻게 웃어? 방실방실 웃어요. 왜냐면 좋은 사람을 보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방실방실 웃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얘를 오른쪽에 있는 심장의 방이라 해서 우심방, 얘를 오른쪽에 있는 심장의 실이라 해서 우심실, 얘를 좌심방, 좌심실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혈액을 보게 되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있고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있네요. 얘네들 구분을 해볼 건데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뭐라 그러냐면 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 근데 온몸을 돌고 들어온 혈액이 심장으로 모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혈관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래서 얘를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대정맥. 됐나요? 그럼 대정맥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방을 거쳐서 우심실을 거쳐서 이렇게 폐로 갑니다. 자, 그럼 얘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동맥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얘를 동맥. 근데 뭐를 향해서 나아가요? 폐를 향해서. 그쵸? 얘를 그래서 폐동맥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사실 요 혈액은 온몸을 거친 혈액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산소는 많이 없고 이산탄소는 많은 혈액이었습니다. 걔가 이렇게 쭉 오다가 폐를 지나요. 그럼 폐에서는 뭐에 의한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그쵸? 확산인데 뭐에 의한? 그렇죠.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산소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이산탄소가 혈액 밖으로 빠져나가서 폐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폐를 거친 혈액은 당연히 산소가 많아지겠죠. 이산탄소는 적고 얘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혈관이네요. 동맥이에요, 정맥이에요? 동맥이야, 정맥이야? 들어와. 정맥. 근데 어디서 들어와요? 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폐정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폐정맥으로 들어온 혈액이 좌심방을 거쳐서 좌심실을 거쳐서 나가는 혈관인데 얘가 결국에 온몸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크겠어, 안 크겠어? 크겠죠, 엄청? 그러니까 대자를 붙여주는데 심장에서 나가요, 들어가요? 나가니까 동맥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혈액에 이름 붙일 거예요. 지금 혈관에 이름 붙인 거고. 자, 혈액은 자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탄소가 많은 혈액을 뭐라 그래요?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정맥혈. 정맥 아니고 정맥혈이에요. 혈액의 종류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폐를 거쳐가지고 산소가 풍부해졌어요.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폐동맥에는 동맥혈이 흘러요, 정맥혈이 흘러요?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르고 그 다음에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흘러요, 정맥혈이 흘러요?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요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런 단어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
뭐냐면 우심방과 우심실을 나누는 어떤 구조물인데, 자, 심장이 이제 수축했다가 다시 팽창했다가 하면서 이게 펌핑질을 해줍니다. 심장의 부피가 감소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혈액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됐던 애가 이쪽으로 혈액이 들어오니까 요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판막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심장이 수축할 때 어떻게 돼요? 혈액이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혈액이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얘네들의 구조가 이렇게 되면서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액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흘렀어. 그럼 다시 팽창을 해. 그럼 얘가 역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이렇게 판막이 있기는 합니다. 됐나요? 이 판막 이름까지는 여기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알려줄 수는 있어요. 자, 심장이야. 비 오는 날인데 나는 우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때 여학생은 우산이 없어. 근데 그 장면을 딱 봤네. 내가 좋아하는 애가 심장이 어떻게 돼? 콩닥콩닥콩닥 뛰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속으로 방실방실 웃겠지. 됐나요? 이해됐어? 방실방실 웃어요. 그럼 우산을 줄까 안 줄까? 주겠지. 뭐라고 줘? 좌이우산. 그래서 왜요? 좌심실에 있는 얘는 2000판이고 얘는 3000판이에요. 얘는 판막의 이름.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거 누가 알려줄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선생님이 이거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DNA 영동 실험 했던 사람 있어요? 외부에서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 선생님 기억나? 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야. 선생님 고등학교 때 1학년 통합 공통과학 선생님이자 고3 때 생물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때 좌이우삼 하면서 설명해 주셨어. 선생님 발명하실 거거든. 그게 영원히 기억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도 심장구조 나오면 좌이우삼, 방실방실 이거 다 기억나요.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이 올해도 오십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 선생님의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생명과학, 생물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왜? 첫 시간에 들어오셨는데 너무 이쁘신 거야. 그래서 원래 그 전까지 선생님 돼야겠다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과학 4개를 다 좋아했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전공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고1 때 어떤 과학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딱 들어온 거지.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무슨 과목이세요 여쭤봤더니 생물이시래. 그래서 이제 고3 때 됐더니 또 생명과학 선생님 되신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정했다. 어떤 선생님? 생명과학 선생님으로. 그리고 물론 이쁘시기도 했지만 수업을 엄청 잘하셨고, 그때는 보통 판서로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막 갖가지 분필 색깔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조화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런 생명과학 선생님 돼야겠다 해가지고 생명과학 선생님이 딱 됐더니 또 근처 학교에 계시고 막. 혹시 작년에 지구과학 혹시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 거 들은 사람 있어요? 작년에 지구과학은 안 들었니 여기? 그 작년에 오신 지구과학 외부에서 수업하신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은 일을 잘해야 되고 욕을 먹으면 안 돼요. 나 못한 거 다 소문날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구조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순환이 2개가 보일 건데,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을 나갔다가 폐를 거쳤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심장을 나갔다가 온몸을 거쳤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 그래서 얘를 폐를 간다 해서 폐순환, 얘를 온몸으로 간다 해서 체순환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 구조 한번 배웠고 혈관 이거 다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의 종류가 있어요. 동맥과 정맥인데 얘네들은 혈액의 성분 기준이 아니라 혈액의 방향 기준입니다. 그래서 동맥은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혈관, 정맥은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무엇이냐면 요거를 선생님이 이쁘게 그려놓은 건데 여기 동맥과 정맥이 있고 요 사이에 되게 가느다란 혈관들로 나누어져 가지고 온몸에 퍼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이 좀 더 작게 갈라진 것을 소동맥이라고 하고 혹은 소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이 갈라진 이 작은 정맥들을 얘네들을 연결하는 그물 모양의 얇은 혈관으로 여기에서 이제 혈액과 조직세포의 물질 교환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둔 거 요게 모세혈관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준 거 이게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문맥은 뒤에서 한 번에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문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 폐순환과 체순환이 있는데 방금 설명한 대로 폐순환은 폐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심실에서 나와서 폐동맥을 거쳐서 허팍과리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폐정맥을 거쳐가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요 순환이 폐순환이고 여기에서는 폐에서 O2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체순환, 자 좌심실에서 나가서 대동맥을 거친 다음에 온몸에 있는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 그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대정맥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체순환이고 온몸의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는 순환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제 혈액은 동맥혈과 정맥혈이에요. 얘는 혈액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고 정량, 이산화탄소가 많고 정량하고 나누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동맥혈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이고 정맥혈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입니다. 자, 혈액의 구성이에요. 여러 피를 뽑습니다. 피 뽑으면 이렇게 생겼습니까? 두 층으로? 아니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원심 분리라고 해가지고 얘를 회전시키면서 이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끌어당겨 야지만 얘네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중력으로는 너무 가벼워서 얘네들이 분류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원심 분리로 쭉 가라앉혔더니 밑에는 무거운 고체 성분이 이제 혈구 성분, 위에는 액체 성분이 혈장 성분인데 혈장의 대부분은 물이에요. 그리고 일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백질 중에 제일 많은 게 항체입니다. 여러분들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적혈구가 빨간색인 이유 선생님 설명해 줬죠? 왜?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인데 헤모글로빈이 왜 붉은색? 철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면 산화 처리되면서 붉은색이 뜨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백혈구는 무엇이냐면 백혈구 들어봤어요?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설명하기 애매하네, 그치? 나중에 면역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모든 세포들을 그냥 통틀어서 백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한 종류가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 세포들의 집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백혈구들이 있습니다. 자, 혈소판이 뭐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 애죠? 상처가 났어. 근데 하필 모세혈관이랑 막 이런 약간 이제 혈관들이 찢어졌어요. 그 혈액이 막 나오겠지. 얘를 진정을 시켜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쵸? 지혈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 작용하는 게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구멍 난 곳에 혈소판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거기 구멍을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쵸? 자, 기능 혈액은 영양소, 기체, 호르몬, 노폐물 등을 운반하고 응고와 방화 작용 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산소는 적혈구에 의해서 폐에서 조직세포로 운반이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적혈구와 혈장에 녹아가지고 즉 혈장과 적혈구에 의해서 조직세포에서 폐로 운반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소화계 배웠고 그 다음에 호흡계 배웠습니다. 소화계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해가지고 순환계를 통해가지고 우리 조직세포한테 전달해주고 호흡계를 통해서 들이마신 산소는 어디로? 순환계를 통해가지고 조직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왜? 조직세포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세포 호흡이 일어나니까요. 그쵸? 세포 호흡에서 이제 혈액으로 제공받은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세포 호흡을 합니다. 그때 노폐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그 다음 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노폐물들이 계속 세포 안에 쌓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또 밖으로 내보내줘야 하는데 순환계가 옮겨줘서 배설계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노폐물의 생성. 세포가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영양소마다 조금씩 생성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자,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얘네들의 주성분은 CHO예요. 그럼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지? CO2, H2O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을 세포호흡에 그 물질로 쓰여서 분해를 하게 되면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뭐였죠? 아미노산입니다. 선생님이 왜 아미노산인지 설명해 줬나요? 안 해줬어? 안 궁금했어요? 아미노산은 왜 아미노산이지? 안 궁금했어요? 지금부터 궁금해하세요. 한번 볼게요.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이거 안 외워도 돼요. H, N, H2, C, O, O, H. 그 다음에 요 R인데 요 R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집단을 의미해요. 화학 결합, 화학 물질들의 여기에 붙는 종류가 단백질을 합성할 때 쓰이는 아미노산은 20종류이기 때문에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NH2를 뭐라 부르냐면 화학적으로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COOH가 물에 녹게 되면 얘가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우리 작년에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웠을 때 산은 무엇을 내는 물질이라고 배웠죠? 수소 이온입니다. 근데 얘가 물에 녹아서 어떤 걸 냈어요? 수소 이온이네. 그럼 산으로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산이다 해가지고 아미노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얘 구성 성분 볼게요. 단백질은 얘로 구성이 됐단 말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과 지방은 주 성분이 CHO예요. 근데 얘는 특별히 뭐가 더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N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세포호흡에 이용한다면 이제 질소 때문에 나오는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그러면 너무 쉽잖아. 이게 안 외워도 되잖아. 그치? 단백질이 아미노산이네. 아미노산은 아미노기가 있네. N이 있네. 그러면 분해할 때 질소 노폐물이 나오겠네. 알겠죠? 자, 그래서 구성 원소는 CHON입니다. 그 어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S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우면 좋냐면 단백질은 초온스럽다. 혹시나 S까지 있는 거 외우고 싶으면 단백질은 초온스럽다 외우면 이제 N까지 나오는데 우리 노폐물은 질소 노폐물을 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N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해 시 생성되는 거 CHO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이제 물이 노폐물로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얘 때문에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NH3 얘가 뭐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니까 물어봤겠죠? 암모니아는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 세포 안에서 생성이 됐어요. 그럼 얘가 계속 우리 혈액 속으로 막 돌아다니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독성이 없는 물질로 바꿔줘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리는 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없는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럼 노폐물의 배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 결과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은 순환계를 통해서 호흡계나 배설계로 운반하여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배설을 통해 세포호흡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몸의 내부 환경을 유지를 하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제 세포호흡에 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CHO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물은 공통적으로 다 만들어내요. 근데 단백질을 쓸 때만 뭐가 만들어져요? 암모니아라는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자,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두 군데로 갑니다. 하나는 폐, 하나는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독성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간에서 요소로 전하를 시켜준 다음에 오줌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 후 콩팥, 신장을 통해 신장에서 이제 오줌을 통해 배설이 됩니다. 왜 그럴까? 그냥 암모니아 상태로 내보내면 빨리빨리 내보내면 되지 않아? 만들어진 대로 쑥쑥쑥쑥. 이 말이 뭐야? 오줌을 계속 싼다는 얘기겠지. 이해됐니?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해요. 근데 요소로 전환하는데 에너지가 쓰인단 말이지. 그러면 요소로 전환 안 하고 그냥 바로 내보내면 되잖아요. 바로 내보낸다는 얘기가 뭐야? 요소가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마다 오줌을 싼다는 얘기겠지. 근데 암모니아는 항상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항상 오줌을 싼다는 얘기겠지. 그럼 왜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요소로 전환하는 이유는 몸속에 바로 내보내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필요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배출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배출하려고. 그래서 방광도 있는 거잖아. 오줌을 바로 싸지 않고 방광에 모여가지고 적당할 때 싸려고. 왜? 그렇게 진화가 됐지. 우리는 지금 야생에 안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제 야생에 살고 있는 어떤 토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토끼의 입장에서 내가 오줌을 질질질질 싸고 다녀.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누가 와? 포식자가 와서 잡아먹기 쉽겠죠. 아니면 내가 포식자야, 사자야, 근데 오줌을 질질질질 싸. 그럼 오줌 냄새가 퍼지겠지? 그러면 피식자 입장에서는 냄새가 확 나면 왔구나 하고 도망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줌을 바로 싸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았다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똥오줌을 쌀 때 어떻게 해? 화장실에서 개별화된 공간에서 아무도 없을 때 편하게 배설도 하고 배출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심리가 안정을 주냐?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운동장 한 복판에서 쌀 수 있습니까? 왜 그걸 부끄럽고 느끼고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존하는 전략이기 때문이지. 벌판이야 일단. 그러면 누군가 나를 보겠지. 그럼 내가 많이 잡아먹힐 수 있겠지. 내가 먹이를 잘 못 잡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오줌 막 싸. 그럼 이 냄새가 확 나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똥오줌을 싸는 게 평화롭고 안정적인 심리를 가진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새는 어떨까요? 새가 어디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 똥통이다 여기 싸 이렇게 본 적 있어요? 그냥 날아다니면서 싸지 않아요? 왜? 찍 싸도 어차피 다 못 쫓아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찍찍찍 싸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한번 봅시다. 물고기는 여러분들 혹시 수영장에서 한 번이라도 오줌 싸본 적 있습니까? 그런 충동을 느낀 적 있지.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 바다에서 싸면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왜? 물고기 입장 생각해봐. 본인이 굳이 요소로 전환하지 않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즉시 그냥 보내도 이게 오줌인지 바닷물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써서 요소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없이 암모니아 만들어지면 대부분 그냥 내보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생존하는 전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제 프리다이빙도 하잖아요. 그럼 물속에 많이 들어가 있겠지. 여러분들도 수영하거나 바닷물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분명히 저 물에 들어가면 화장실 가고 싶을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소변이 마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포유류 잠수 반응 때문입니다. 포유류가 물에 얼굴이 담가지거나 이러면은 이 물이 약간 몸 중앙으로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체액들이. 그러면 신장이 느끼기에는 몸 중앙 쪽에 체액이 많으니까 물이 많구나라고 느껴가지고 오줌 더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속에서 수영할 때 화장실을 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근데 수영장에선 싸지 말고 뭐 바다 정도야. 그치?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스킨스쿠버 선생님 자격증이 있는데 봐봐 스킨스쿠버를 나갔어. 이거 그러면 이제 이 잠수복을 입고 벗기가 진짜 불편하단 말이죠. 그 막 낑낑낑 대면서 이거 안 들어가는 거 막 입어요. 근데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근데 바다 한복판이야. 그러면 배에 올라와가지고 이걸 다 내려가지고 어디서 이게 쌀까? 어떻게 해? 그냥 그 잠수복 안에 쑥 싸는 거예요. 근데 잠수복은 위에 물이 이렇게 출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줌이 이렇게 따뜻한 내 몸을 감싸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러진 대부분은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지. 생각해본 적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람의 배설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콩팥이 있어요.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신장. 근데 이제 이게 콩 모양, 팥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콩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콩팥 위에 모자처럼 생긴 애들을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데 얘는 배설계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몸의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예요. 자, 콩팥 동맥입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노폐물을 빼주겠죠? 노폐물을 뺀 게 다시 콩팥 정맥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진 노폐물이 오줌을 타고 방광에 모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오줌 마렵다 하면 이제 싸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결국엔 오줌은 뭐야? 혈액이 걸러진 성분이에요. 그럼 깨끗할까 더러울까? 더러워? 내 혈액이 더러워? 내가 감염이 아무것도 없어. 바이러스도 감염 안 되고 세균도 없어요. 그리고 혈액, 이 오줌은 내 혈액 속에 있는 대부분은 물 성분이 빠져나온 거야. 그럼 더러운 거야, 안 더러운 거야? 응? 안 더러워요? 더러워? 그렇다고 먹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먹어야 되냐? 언제지? 만약에 사막을 갔어요. 갈 거야? 조난을 당했어. 그러면은 이제 오줌이 마려워. 이것도 물이잖아. 내가 사람들이 물을 못 먹으면 금방 죽어요. 그럼 오줌을 먹어야겠지. 근데 그냥 먹으면 좀 찝찝하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앞에 이런 통이 있었고 오줌을 여기다 싸요.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통을 또 하나 놔. 그다음에 이렇게 비닐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막 뜨거우니까 이제 낮에 사막이 낮으니까 막 뜨거우니까 애들이 막 기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돼요. 차갑잖아. 차가움. 그럼 어떻게 돼? 물방울이 똥똥똥똥똥 맺히면서 여기 떨어지게 됩니다. 얘는 물만 증발했다가 다시 응결된 거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드세요. 만약에 사막 가서 조난을 당하면. 알겠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콩팥에서 혈액성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듭니다. 오줌은 방광에 모였다가 몸 밖으로 배설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배설계는 혈액 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혈액 성분과 수분량 등을 조절합니다. 결국엔 물을 얼마나 빼주는지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 체액의 농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항상성 유지해서 삼투압. 그래서 삼투압 우리 몸의 농도를 유지하는데 요 배설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럼 실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즙으로 오줌 속 요소를 분해하기. 실제로 하진 않을 거예요. 누군가의 오줌이 필요하니까. 알겠죠? 자, 콩에는 요소를 분해하는 유레이즈가 있는데 모모레이즈가 효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을 때 유레이즈를 처리하면 이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 염기성이라고 했어요. 왜 염기성이지? OH가 없는데? 작년에 산과 염기했을 때 암모니아가 염기성이다. 배운 적 있습니까? 있을걸? 근데 암모니아는 왜 NH3인데 OH가 없는데 왜 염기라 그러지?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요. 그러면 NH4OH가 되고 얘가 물속에서 이온화가 되면서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돼서 OH 마이너스를 내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염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액성이 나왔네요. 산성, 중성, 염기성. 그럼 BTB를 넣었을 때 염기성은 무슨 색? 파란색. 중성은 초록색. 그 다음에 산성은 페노프탈레인은 산성일 때 무슨 색? 이렇게 한참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빨리빨리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마 영원히 기억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단원과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들 내년을 위해서 선생님이 노래를 딱 2번만 부를 거예요. 한 번 부르겠습니다. 무무빨주 노초파. 자,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따라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좋아요. 이제 선생님 마지막 한 번 더. 자, 무무빨주 노초파. 시작. 이제 영원히 기억날 거예요. 자, 페노풀탈레인의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색깔, BTB,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의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색깔, BTB의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색깔입니다. 이제 영원히 외우겠죠? 무무빨주노, 초파, 페노풀탈레인의 산성, 중성, 염기성. 빨주노는 메틸 오렌지,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 그 다음에 노초파는 BTB,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이에요. 근데 메틸 오렌지는 얘를 주황색 어디 교과서는 노란색으로 보기 때문에 주로 얘랑 얘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보다가 갑자기 맞아 그때 오줌 맞아 무무빨주 노초파 이러면서 갑자기 이 지시학의 색깔이 떠오르면서 통합과학 문제 한 번 더 맞출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알겠나요? 외웠지? 시작. 시작. 그래요, 알겠죠? 무무빨주 노초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오줌에다가 BTB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이제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중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생콩즙을 넣으면 여기에 있던 유래지에 의해서 무언가 분해돼가지고 색깔의 변화를 봤더니 이제 파란색 염기성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BTB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했다.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생겼다. 그래서 오줌 속에서는 요소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에 생콩즙을 넣으면 염기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아 오줌에는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그 소변 검사 하지 않아요? 맞죠? 소변 검사 왜 몰랐어? 어떻게 내일 소변 검사합니다, 여러분. 1교시부터 반 순서대로 끌려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닐 거예요. 자, 이 소변 검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소변은 뭐라 그랬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액체가 빠져나온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혈액 그 오줌 속에 당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몸이 아프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혈액 속에 당이 검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혈액 속에 당이 나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뇨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일 소변 검사하기 전에 근데 내가 막 설탕 들은 거 엄청 먹었어. 막 바나나 우유 막 먹었어요. 거기 당이 27g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각설탕 6개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확 먹었어. 그럼 혈당 확 올라갔겠지. 그럼 오줌으로 싹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나는 갑자기 불려가는 거야. 너 당뇨가 있던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변 검사하기 전에는 원래는 잘 당이 많이 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마 단백질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 이 정상적인 소변이라고 하면 이 단백질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가느다란 채로 이걸 걸러주거든요, 오줌을. 그래서 만들어주는 게 오줌이라서 원래 단백질이 검출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단백질이 검출이 된다 그러면 신장이나 그 어딘가에 염증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여러분들한테 내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생명과학 선생님이 더럽지 않다고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묻히면 안 돼. 안 돼요.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 학폭인데 학폭 안건 올라갔는데 이제 누군가 너 무슨 잘못했어 했더니 저는 제 오줌을 친구한테 묻혔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거기에 있던 나도 부끄럽고 그 이제 부모님도 오실 거 아니야. 이제 나의 보호자가 와가지고 내 자녀가 친구한테 오줌을 묻혀가지고 학폭에 시달리면 그 학폭에 거기 회부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일은 장난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전히 똥오줌 얘기를 좋아하는군요. 가장 활발하게 웃고 있네. 자 그러면 이제 기관계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교과서에 칼라 그림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칼라 궁금하면은 교과서 보면 됩니다.
똥, 오줌. 즐거워요? 자, 그럼 볼게요. 왜요? 자, 자,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소화계는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흡수해 주는 거고, 호흡계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주고, 순환계는 영양소와 노폐물 등을 다 운반해 줍니다. 그리고 배설계는 혈액을 걸러 가지고 질소 노폐물과 여분의 물을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위로 도착합니다. 우리 그래서 목을 댕강 자르게 되면 두 개의 관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라서 식도라고 하고, 얘는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라서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와 식도 중에 어디가 우리 몸 앞쪽에 있을까요? 기도, 식도. 여러분들 갑자기 질식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통 걸려 있거든요. 그럼 숨을 일단 쉬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임리 그 법이 안 되면 의사들이 너무 급하면 여기를 잽니다. 앞쪽에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구멍을 확 내가지고 숨을 확 들이마실 수 있게. 너무 급하면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앞쪽에 있고 식도는 뒤에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작은 창자에서 이제 소화가 되면서 혈액에 흡수가 됩니다. 이 흡수된 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일단 간으로 가요. 왜 간으로 갈까? 음식물이에요. 외부 물질이죠? 외부 물질이 쭉 들어옵니다. 그럼 외부 물질에는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다양한 독성물, 약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 소장에서 흡수된 혈액들은 이 작은 창자에서 흡수된 영양 물질들은 일단 간으로 한번 갑니다. 간에서 어떤 일을 해주냐면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극물도 해독을 해주고 여러분들 약도 이제 간에서 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해독을 해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온몸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분도 제공해주고 산소도 제공해주고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물 같은 경우를 다시 순환계로 줍니다. 자, 근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크다고 했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이제 독성이 없는 요소로 바뀝니다. 요소는 다시 콩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온몸을 거친 혈액은 이제 심장을 통해 가지고 폐를 거쳐서 이제 호흡기에서 들이마신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 줘가지고 다시 이제 산소가 많은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라고 쭉 배웠었어요. 맞나요? 좋아요. 요거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요 그림 설명할 건데 이 그림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가 나와 있는 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냐? 문제만 있어요. 그 단원 끝나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문제도 있는 거 알아요? 요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 46페이지에 맨 위에 그림 보이지요? 맞나요? 요 그림 설명하려고 이 그림을 선생님이 학습지에 넣어둔 거예요. 잘 보이나요? 자,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작은 창자로 바꿔주면 돼요. 자, 작은 창자에서 흡수된 애들이 다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갑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그 다음에 심장 구조 보게 되면 온몸을 거친 혈액이 폐를 거쳐가지고 다시 산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온몸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도 있고 콩팥에서 나오는 혈액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있고 콩팥을 거쳐서 나온 혈액이 있습니다. 요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을까요? 콩팥에서 어떤 기능을 해줘요? 몸속에 있던 요소를 빼주죠. 그러면 얘를 거친 혈액은 요소가 많아져 적어져요? 적어집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장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쫙 흡수를 했어요. 그럼 얘가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 간으로 갑니다. 간을 한번 거쳐서 우리 몸속에 드디어 간을 거쳐서 이제 우리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 간에서는 해독작용도 하지만 포도당의 일부를 뭘로도 바꿔주냐면 글리코젠이라는 걸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도당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그게 식물에서 저장된 형태면 녹말이라고 하고 포도당을 여러 개 연결했는데 이게 동물에서 저장된 형태를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 중에 포도당의 농도는 어디가 높을까? A랑 B 중에 여기서 막 흡수를 해. 그럼 여기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해서 간이 글리코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랑 B 중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데는 어디야? A. 간을 거치면 좀 낮아지겠죠.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있어요. 얘는 이제 온몸의 조직세포로 들어오는 거, 얘는 나가는 거. 그러면 암모니아의 농도는 A가 높을까, B가 높을까? 조직세포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A가 거쳐서 이제 B로 갈 때 여기가 암모니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 비교해서 찾을 수 있겠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요걸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 덥지마 문맥만 설명할 거야.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 정맥이 이런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맞는데 얘를 한번 보세요.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었다가 동맥도 아니고 정맥도 아닌 것으로 다시 합쳐집니다. 당연히 간에는 다혈관, 모세혈관 다시 나눠지겠죠. 그래서 동맥도 아니고 정맥도 아닌 것이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연결시켜주는 두꺼운 혈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한번 설명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